은퇴 전에 이것부터 준비합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사람들의 공통점.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한편으로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은 안도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월급이 안 들어오는데 괜찮을까? 하는 막막함도 같이 따라오죠. 젊을 때는 은퇴가 아주 먼 이야기 같다가도 막상 50대에 들어서면 생각보다 금방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말이 이겁니다. 얼마 모아야 은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노후가 안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얼마를 모았다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퇴 전에 현금 흐름 구조를 먼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은퇴 후 불안해하고 생각보다 많이 모으지 못했어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자산 총액이 아니라 매달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설계에서 갈립니다. 은퇴 후 삶은 목돈이 아니라 흐름으로 버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까지는 월급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생활비, 보험료, 아이 교육비, 대출 그냥 월급에서 빠져나가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월급이라는 자동 장치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스스로 설계해둔 현금 흐름이 없으면 아무리 통장에 돈이 있어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노후가 안정적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얼마를 모을지보다 어떻게 쓸지부터 정리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꽤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례 58세 김 부장, 생활비 구조를 먼저 정리했다.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까지 합치면 꽤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죠. 주변에서는 이 정도면 걱정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은퇴 3년 전부터 엑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꼭 필요한 생활비를 적어본 겁니다. 처음에는 4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회사 다닐 때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출이 많았습니다. 옷가, 회식비, 자동차 유지비, 자녀 지원 등 하나씩 줄이고 없앨 건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니 260만 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채울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 수입 파트타임 강의. 이 네 가지를 합치니 매달 약 28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김 부장은 말합니다. 통장에 5억 있는 것보다 매달 250만 원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은퇴 2년 차인데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은퇴 전에 월급 없는 월급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 52세 자영업자 박 사장, 작은 수입 파이프라인을 늘렸다. 박 사장은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장사는 괜찮지만 몸이 힘들어 60세 이후에는 계속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작은 수입원 만들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에 식당 운영 노하우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상공인 대상 강의를 시작했고 온라인 클래스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월 30만 원, 50만 원 처음엔 작은 돈이었죠. 하지만 5년이 지나자 임대 수입 80만 원, 온라인 강의 60만 원, 자물료 40만 원, 이렇게 매달 18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됐습니다. 박 사장은 말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은퇴가 무서웠을 거예요. 지금은 가게를 줄여도 된다는 선택지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노후가 안정적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큰 돈 한 번보다 작은 돈이 오래 들어오는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세 번째 사례 60세 이 과장, 지출 통제력을 키웠다. 이 과장은 사실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도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은퇴 후 삶이 안정적입니다. 이 과장이 준비한 건 단순했습니다. 지출 통제력이었습니다. 은퇴 5년 전부터 모든 소비를 기록했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였고 생활 수준을 미리 조정했습니다. 차를 중형에서 소형으로 바꾸고 보험을 정리하고 집도 관리비 적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가 월 200만 원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민연금 소규모 아르바이트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이 과장은 말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적게 써도 괜찮은 삶을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이더라고요. 결국 이것입니다. 은퇴 전 현금 흐름을 설계하세요. 노후가 안정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투자를 잘했다거나 큰 돈을 벌었다거나가 아닙니다. 은퇴 전에 돈의 흐름을 먼저 만들었다는 겁니다.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알고 그걸 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부족하면 수입을 늘리고 과하면 지출을 줄이고 불안하면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고 이걸 은퇴 전에 해둔 사람들은 은퇴 후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월급 구조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회사에서 주던 월급을 내가 만든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래서 은퇴 준비는 얼마 모을까? 보다 어떻게 흐르게 할까? 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만들기 어렵다면 작은 현금 흐름 하나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월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게 쌓이면 심리적 안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 삶을 미리 살아보는 연습입니다. 지출을 줄여보고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보고 일을 완전히 놓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보는 것.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돈의 총액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안정시키는 건 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내 통장에 매달 얼마가 자동으로 들어오지? 이 질문에 답이 생기기 시작하면 노후 불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은퇴 전에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현금 흐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후가 안정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 구조를 먼저 만든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왜 이 흐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심리와 뇌 구조, 그리고 경제적 생존 방식과도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은퇴 후 불안의 핵심은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월급은 예측 가능한 수입입니다. 매달 같은 날 들어오고 일정하게 반복됩니다. 인간의 뇌는 이런 반복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확실성 효과서트 AINTY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한 번에 크게 받는 돈보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훨씬 안정적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5억이 있는 사람과 매달 250만 원이 평생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수학적으로만 보면 5억이 더 큰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은 후자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온다라는 구조에서 생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형성된 반응입니다. 원시 시대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 번에 큰 사냥감을 잡아오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생존 확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속적인 공급에 더 큰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 불안이 커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게 없다는 구조가 뇌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노후 설계에서 중요한 건 총 자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은퇴 이후의 재무 안정성은 자산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10년 동안의 현금 흐름 안정성은 노후 만족도와 강하게 연결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흔히 시퀀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은퇴 직후 시장이 흔들리거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 자산이 충분해도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으면 자산 변동에도 심리적 충격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노후가 안정적인 사람들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 하기보다 현금 흐름을 분산시킵니다. 연금, 임대 수입, 소규모 일, 배당, 콘텐츠 수입, 자물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작은 흐름을 만들어 둡니다. 이걸 재무학에서는 소득 다각화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득원이 3개 이상인 사람은 은퇴 후 불안 수준이 크게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가 끊겨도 다른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건 중요한 장치입니다. 인간은 통제감이 있을 때 불안을 덜 느낍니다. 현금 흐름이 여러 개라는 건 나는 완전히 무력하지 않다는 감각을 줍니다. 은퇴 후 우울감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도 이 통제감 상실입니다. 일이 사라지고 수입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심리적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후가 안정적인 사람들은 돈뿐 아니라 역할과 활동도 함께 설계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를 보면 소득 수준보다 활동 지속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을 완전히 그만둔 사람보다 주 12회라도 어떤 형태로든 일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우울감이 낮고 건강 상태도 좋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일은 리듬을 만들고 목표를 만들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재무 설계, 생활 설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준비의 핵심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필요한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막연히 계산하지 말고 지금 기준으로 꼼꼼히 적어보는 것. 둘째, 그 생활비를 채울 현금 흐름 구조 만들기. 연금만으로 부족하면 작은 수입원을 추가하는 것. 셋째, 일과 활동을 완전히 끊지 않는 구조 만들기. 주 2일이라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 3가지가 준비된 사람은 은퇴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방식이 바뀌는 시점일 뿐입니다. 반대로 이 3가지가 없으면 자산이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퇴는 돈이 멈추는 시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생각보다 빨리 만들수록 유리합니다. 은퇴 10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과 12년 전에 급하게 준비한 사람은 심리적 안정이 크게 다릅니다. 지금 40대라면 이미 시작할 시기입니다. 50대라면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60대라면 작은 흐름이라도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사람들은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흐름을 먼저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시간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일을 멈추면 내 통장에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구체적일수록 노후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부터 천천히 만들 수 있습니다.